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주쌤 김도영이 오늘 월요일 주말 잘 보내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를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한 주를 또 산뜻하게 출발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겐 좀 기쁜 소식이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또는 장수의 비결을 또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걸 많이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90%가요, 저도 주말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봤었는데요,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저도 궁금해서 계속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워낙 이온 음료, 건강 음료 등과 같은 커피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마시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물 자체가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저를 비롯한 모든 젊은 분들은 다이어트다, 운동, 또는 식이요법 등과 같이 여러 가지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앞서는 기둥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라도 물을 좀 많이 먹으면서요, 장중에 좀 맑은 정신과 함께 대응해보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전략과 계좌를 승천하는 그런 수분제 역할을 할 저희 주식승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과 선물 시장의 안정적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13.75포인트 상승 마감한 2048.1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주자에 좀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0.96포인트 상승 마감한 534.98포인트입니다. IT 부분은 상당히 안전적으로 돌았고요. 또 대바닥권에 있었던 내 소비재 쪽 종목들이 슈팅하는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는 정부 개입 이후에 1060원대를 지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출현됐는데요. 금일장은 0.7원 하락 마감한 1061.1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 역시도 안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온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긍정 속에서 과연 우리 멘토분들의, 저 주쌤이 성적표를 확인하러 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포트에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됐고 제외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운영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한 포트폴리오당 5종목 이상은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5종목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승천은 총 10분의 멘토분들이 포트폴리오 배틀을 하고 있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네, 이상로 멘토, 주식의 요리사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상로 멘토가요, 금일장 삼성중공업이 손절가를 짧게 잡으면서 4만원의 손절가를 터치함으로 인해서 손절 처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계양전인가 2%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수익률 2% 기록합니다. 역시 벽산이 18.8% 수익률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금일장 진성TC가 1.65% 상승 마감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라이코만이 3.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교수님이 포트를 좀 지나고 나면 전략적으로 바꾸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나문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4종목이 포트에 있는데요. 금일장 0.57% 두산중공업이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삼성물산만이 1.2% 수익률 기록하고 있으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하전공이 1.86%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겠고요. 캠트로닉스와 함께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패션이 깔끔하게 수익률을 챙기고 나서 미디어플렉스와 KMW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금일장 KMW가 수익률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1.7% 반납을 했지만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이 포트에 꽉 차 있는 부분인데요. 카프로가 금일장 2.53% 하락 마감을 하면서 장중 손절가인 8,0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 손절 처리 13% 손절 처리가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3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성화이텍이 금일장 3.16%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오면서 10% 수익률을 2종목 원익IPS 함께 당당하게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이 역시나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장 스페코가 0.6% 강보와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5종목이 전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아이원스를 탄력 둔화로 1% 약 손실 구간의 포트폴리오 제외 손절 처리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노칩이 금일장 5.99%, 0.01% 모자란 6%의 상승 마감이 나오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5종목에서 아이원스를 제외한 4종목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5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서울전자통신이 보시면 탄력 둔화로 4% 수익률로 이익 실현으로 제외입니다. 손절 처리가 분명히 아니겠고요. 수익률 4%로 탄력 둔화 포트에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이브전 INC가요. 가치적인 성향으로 들어오면서 3.88% 상승 마감은 5.9%. 역시 포트가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4종목, 5종목에서 4종목으로 축소가 되지만 역시 수익률 제외라는 거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18.8%로 2위를 기록하는 모습이겠고요. 양순모 멘토가 RF덱으로 15%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재훈 멘토의 하리몰딩스가 수익률 4위를 기록하면 12%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한솔 홈데코 역시 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수익률 베스트 1위 당당하게 공개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8.5%로 역시 지금 30%를 눈앞에 앞두고 살짝 눌려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1위 당당하게 왕관을 쓰고 계시네요. 네, 포트폴리오에 지금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장중 손절가 터치의 원칙에 의해서 포트에 제외되신 분이 있고 탄력 둔화로 이제 포트를 새롭게 짜시면서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종목군들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멘토링 좀 잘 따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 월요일 방송 책임지러 온 분들 교체가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요. 이제는 어른 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양순모 멘토와 함께 하셨고요. 수익률 당당히 1위 포트 가장 이쁘게 구성해서 지금 탄력 제대로 받고 계시는 예병군 멘토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수익률 베스트 5 안에 당당하게 들어와 있고, 예병군 멘토는 2종목이나 들어와 있는데요. 자, 양순모 멘토, 오늘 좀 이렇게 얼굴이 조금 피로감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많이 바쁘셨나봐요, 주말에. 요즘에 걔가 이제 교육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교육도 하고, 저도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잠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좀 피로가 좀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예병군 멘토는요? 예. 뺏기질 않습니다. 예, 운이 좀 좋죠. 운도 좋고, 그 다음에 실력도 조금, 거기 살짝, 부서진 것 같아요. 운보다는 실력이 먼저 앞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제 딴은 겸손한 표현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딴에는 겸손한 표현을 했다. 제가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양순모 멘토부터요.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포트폴리오가 총 5종목이 다 들어와 있다가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포트에서 하나 제외를 한, 일단 아이원스라는 종목을 일단 포트에서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약손실 구간에서 제가 매도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일단 시장이 워낙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이 아이원스도 좀 동참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하에 일단은 매도 의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포트에 제외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RF텍이라는 그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13,000원에 대한 어떤 축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일단은 뭐 무선 테마도 계속 나올 예정이고, 또 LED에 대한 그 업황도 계속 이제 호전될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이 두 가지 사업군을 밀고 있는 이 RF텍은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RF텍은 그대로 일단은 목표가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7,000원이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질 듯 하다가 또 다시 한번 윗꼬리를 강하게 좀 말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봤는데, 보통 우리가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라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계속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한 8,700원 구간대에서는 계속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과 더불어서 좀 수급적인 부분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조금 주가가 좀 둔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화면에 이제 잡히실 텐데요. 이 신용장구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이에 좀 많이 따라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그런 그 신용 물량들을 조금 이제 지치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뭐 포트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도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그 점 일단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일단 현대증권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현대증권도 전일 기준으로 좀 주가가 좀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 기준으로 주가가 조금 많이 약세를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과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또 반사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시장 자체를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브리핑을 좀 한번 해드리면요. 네. 일단 시장은 상승에 대한 추세 때는 벌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에 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딱 지난번 방송 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단맛을 주기 전에 먼저 쓴맛을 한번 보여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 한번 또 고점으로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그렇죠.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계속 시장에 대한 그 메리트를 좀 느끼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크게 위축되지 말고 2,000포인트에 대한 저가 지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좀 지루하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계속 좀 꾸준하게 좀 버텨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양승모멘트 같은 경우는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의 종목을 새롭게 편입하기 위해서 탄력 둔화 쪽으로 짧게 약손실 구했다. 나머지 종목은 좀 시장 우상향 간다. 강력 보유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자 수익률 당당한 1위. 포트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점검 좀 임팩트 있게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서울전자통신부터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예, 수익을 지금 확정해야 되는 구간인데 사실은 조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역시 아직 추세가 꺾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추세를 계속 우상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약간 탄력이 조금 둔화된, 그러니까 5위평선으로 보면 조금 둔각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12평이 너무나 잘 지지받고 있고 22평조차 아직 손은 터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이거 보유하신 시청자분이라면 익절가를요 한 1,110원 정도 잡으시고 지속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한 1,22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편입됐던 세이브존 INC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오늘 뭐 일단은 종목 보유했던 종목 상담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세이브존 INC 지금 이제 2차 상승 구간이 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파동이 지금 조금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좀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파동 구간에 놓여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2차 파동이 저는 조금 더, 길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제시해 드리는 게요.
5,120원 제시해드렸는데, 5,120원 정도에서 한 6,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이를 봐가면서 목표가를 좀 높여가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예병부터 나머지 종목군들을 강력하게 보유 의견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예, 그렇죠. 아직은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화성 RNA 같은 경우에는 금일도 보셨다시피, 아랫꼬리를 자꾸, 양수 모멘텀님께서 얘기하셨죠. 아랫꼬리를 자꾸 단다는 것은 그만큼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강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화성 RNA조차도 지금, 이게 차량 경량화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는 꺾고 있지 않다. 즉 추세는 지금 최근 들어와서 더 살려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과 함께 멘토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전략 좀 상세하게 조금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분들의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을 살펴봐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요.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절을 저기 하늘로 구름을 뚫어서 승천시키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종목의 이슈, 그리고 시장 속에 숨어있는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슈 속의 종목까지요. 잠시 뒤 종목 발견 신봤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잠시 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이제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에 따라 이제 탑픽 종목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기술적 조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 개별적인 종목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그 어느 때보다 전략, 시황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명 멘토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오늘 이슈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조선주에 관한 얘기인데요. 조선주가 최근 들어와서 조금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그 조정에 대한 부분들, 그걸 좀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주, 중공업적 얘기해 주시죠. 예, 조선주 동방급락 실적 부진이 현실화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한때 반등했던 조선주들이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선주들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8월 중순 이후 최근까지 주가가 동반 상승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발표된 삼성중공업의 3분기 부진한 실적이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조선주들의 주가가 숨고르기 국면으로 일시적으로는 하락하더라도 길게 보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 예병군 멘토의 탑픽 종목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예, 제 탑픽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네. 아무래도 벌크선의 수주가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맞서는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으로 조선주, 양순모 멘토는요? 저는 대우조선해양 가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조선주 결국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 경기민간 관련된 쪽에서 이제 화학주나 철강, 조선주 같은 경우 계속 우상향 가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실적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제대로 턴되지 못했고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돌아 나오지 못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삼성중공업 3분기 실적의 우려감 부분과 노출이 되면서 부담스러운 부분, 부진한 실적으로 결국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병군 멘토, 왜 이 부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 돼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이라도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시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니면 눌린 매수를 잡아야 될지 다양하게 이슈 가지고 좀 풀어주시죠. 예, 일단은 조선주들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조금 주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닝 시즌에서의 어떤 기대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보다 조금은 부진하게 나왔다는 측면. 그래서 그런 어떤 실망 매물들이 조금 쏟아져 나왔는 것 같은데, 사실상 조선주들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즉, 그 업황이 완만하게 회복 국면에 있다라는 정도였지, 사실 이게 급격한 회복 국면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매수 찬스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사이클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경기나 업황 쪽은 계속 사이클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선주 자체는 업사이클링 쪽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이제 벌크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 선박들이 어떤 교체 주기가 다가왔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선주 그다음에 조선 부품주들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조선주 업황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간다. 즉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제대로 회복해서 올라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자면 지금을 오히려 어떻게 주워 담는, 즉 체리 피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체리 줍듯이 주워 담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 이번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분기에 조선주들의 업황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대요. 예, 근데 예상했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주가가 좀 출렁거리면서 고점대로 많이 빠졌잖아요. 예. 야, 저는 이제 기관들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또 같이 이제 또 실망 매물로 또 물량들을 또 내놓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장에도 좀 이런 게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공업주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기관 쪽에서 계속 매집을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수급적인 그렇게 특징을 됩니다. 보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많이 사진 않았고요. 근데 거기서 일단 총대를 맨 게 삼성중공업 같다 이거죠. 왜냐면은 지금 다른 이제 조선주들은 계속 오늘 밑골이 달고 선방을 했지만 네. 삼성중공업은 계속 상태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밑골이는 네. 달긴 했지만. 네. 그리고 또 고점 대비 지금 주가에 많이 눌림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중공업주라고 했을 때 이제 대장주를 뭐로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대장주로는 사실 현대미포조선을 보는 게 맞습니다. 현대미.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알고 있기로는 뭐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삼성중공업이 대장이 아니냐. 사실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 많았죠. 네. 사실상.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네. 실질적인 측면이 못 받쳐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오늘도 기사에서 나왔는 내용인데 진짜 이제 어떤 예상치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지금 나왔을 때하고의 괴리율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제일 큰 종목이 금호석유였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괴리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관들도 이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강하게 밑에서 주워 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기대감은 계속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도 경기가 회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조선주들도 같이 이래 회복이 된다. 이런 기대감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대장주가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대장주를 원래 삼성중공업을 안 잡았었어요. 아, 그래요? 사실상은. 그래서 삼성중공업보다는 오히려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쪽을 좀 잡았던 이유가,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더 빠르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벌크선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 교체 수요가 좀 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어서는 큰 배의 수주보다는 작은 배의 수주가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기술력의 차이인데요. 큰 배는 작은 부분의 실수에 있어서도 어떤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만 기술력은 작은 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국에 보면 저가 조선사들이 이 작은 배 수주, 즉 벌크선에 대한 부분은 기술력이 좀 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저가 항공사의 어떤 공격도 좀 막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의 화랑도 좀 느릴 수 있고 이렇다면 현대미포조선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저는 이제 투자할 때 예. 업종을 고르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조선주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왜요? 그 조선주들이 이번에 나오는 그 실적들이 2010년도와 그리고 2011년도에 수주됐던 그 선박으로 실적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딜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런 딜레이에 있는 그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시장의 그 수주에 대한 부분과 또 과거에 대한 그 실적 데이터 이런 걸 다 갖고 와서 이거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업황 중에서 조선주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아무래도 울산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울산의 현대중공업의 어떤 그 수주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는 부분, 그런 점들을 많이 수집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조선주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양성 모멘트 같은 경우는 조선주 계속 점진적 상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적 우려감은 결국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이 사실 주가의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도주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한 종목 중에도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간 낙폭이 컸고 또 그만큼 반등도 살짝 더뎠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올라온다는 건 저는 지수의 상승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일단은 4분기에 조선주들이 수주 실적을 초과 달성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보여지고요. 일단은 성과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대형 조선 4사의 실적은 내년 말까지는 좀 악화되다가 내후년부터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바닥이었을 때 그때 투자를 해야지만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적이 꼭대기 나와버리면 결국은 주가는 다시 한번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조선주의 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또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체리 피킹이라는 그 경제학 용어를 좀 써드렸는데요. 네. 체리 주워서 담듯이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요런 그 업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대감과 함께 살아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너무 한꺼번에 사서 한꺼번에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분할로 매수하셔서 분할로 매도하시는 전략. 그런 전략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지금 실적의 우려감에서 빠지고 있는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반기가 잘 고정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부분이 하반기에 상반기를 잘 넘기면서 지금 하반기 쪽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이제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좀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수. 예.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하셨고요. 예.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엄청 쓸어 담았더라고요, 조선주들을. 예. 그럼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를 더 올려서 네. 그리고 주가를 관리를 해서 일단은 넘긴 순간까지는 일단은 계속 저가 매수에 대한 매수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두 분께서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은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이에요.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것들이 과연 조선업종 쪽에서 이제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뭐 가져가야 될지 한번 들어보죠. 왜 대우조선 해양인지, 그 많은 중공업 중에서도. 자, 일단은 조금 주문 사고가 하나 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10월 15일 날에 갑자기 오전장에 하한가를 확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야? 라고 했는데 결국엔 다시 주가를 땡겨서 올리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차트의 모습만 좀 놓고 보더라도 밑꼬리가 참 이쁘게 걸렸습니다. 즉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그려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인데 이 하한가 자리가 35,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현재가 기준으로부터 약 한 4,500원 정도의 괴리가 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에 대한 그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일단 삼성중공업이 나쁘게 나온 거지.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벌써 예상치는 벌써 시장에는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실적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실적에 대한 바닥치는 벌써 시장에 다 오픈이 되어져 있고 네. 또 지금 이제 성과 상승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우조선해양도 해양 플랜트에 대한 제품을 상당히 많이 다양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좀 이슈적인 부분 이슈로 좀 놓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일단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조선주들도 이번에 셰일가스 강구당 생산량과 또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비해서 빨리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막 거품는 이야기도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 또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또 다 잘 올라갔다 다시 한번 네. 빠지지 않습니까? 경제성 없다 얘기도 네. 많고. 그거를 가지고 또 주가는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이번엔 좀 뭔가 됐다 이러면서 계속 또 시장에 또 언론 플레이가 또 될 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조선주들도 또 그 셰일가스를 또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에는 또 계속
선박을 제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일단은 수혜주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아까 조선주들이 저가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은 좀 틀립니다. 고점 부근에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병문 전문가님이 가지고 나오셨던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저가 바닥 구간대에서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차트의 바닥 구간대에서 많이 매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르게 좀 이런 주가의 고점이나 보일 수 있는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주가가 빠지면 누가 물리는 겁니까? 외국인이 물린다라는 거죠. 일단은 물리더라도 우리가 좀 뭔가 믿을 수 있는 좀 구세군에다가 같이 좀 들어가 있자. 같이 여기서 요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데드라인 선이 일단은 주문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여기서 발생했던 그 손익과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잘못 털렸던 물량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잡아볼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오히려 주가가 눌려진다면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찬스로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그냥 가격 조정 수순으로만 보자라고 그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대우조선해양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그들의 단가 위치를 놓고 보면 우리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관점의 양성 모멘트의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현대미포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 중소형 쪽의 선박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 하셨거든요. 예비 모멘트. 자, 상세하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뭐 현대미포조선 일단은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고 글로벌 경기가요. 거기에 따른 이제 벌크선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벌크선이, 중국 저가 조선사가 조금, 기술력을 좀 따라오기 힘들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어떤 수주가 지금 이미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가까운 미래에 벌써 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예각기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치 효용성이 좀 뛰어나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기에서는 대형 선박보다는 중소형주의 선박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본다면 지금 자리 때, 뭐 양순 멘토님 정확한 얘기 많이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일단은 주식은 우직하게 하는 것도 답입니다. 너무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우직한 측면에서 봐도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너무 지금 정직하고 우직하게 올라오고 있는 자리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조선주에서는 가장 무난하면서 편하고 우직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도 일단은 밑에 구간을 내주면 바로 그 반등을 주는, 즉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에서도 보면 지지대 명확하게 보이고 일봉도 지금 각도를 지금 제대로 세운 장면이고, 그 다음에 월봉조차도 이제 고개를 쓱 들고 있는, 즉 어떻게 보면 초입 구간이다. 모든 이평선들을 밑으로 내려놓은 상황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무서운 장면이죠. 예. 자, 그러면요. 조선업적으로 선택이 됐어요. 예. 대우조선해양과 예. 현대미포전이 됐습니다. 예명 멘토. 예. 대우조선해양보다 예. 현대미포조선을 지금 투자해서 예. 더 나은 이유 한 가지만 좀 명확히. 가장 가까운 미래에 이미 실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가자미는 이제 실적이 예. 가장 빠르게 예. 본격화되고 있는 예. 중소형이다. 예. 네, 그래요. 자, 그러면요. 양승 모멘트는요. 대우조선해양이 네. 현대미포전보다 무조건 이것이 강점이다. 하나 일단 정도. 강점이라는 것은 주가의 고점 위치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저평가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딴지 걸라는 아, 거. 네, 네. 예. 그게 이제 고점에서의 일단은 누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걸 위로 올려가면서 매수세를 올려줄 사람이 이제 또 부존하면은 여기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이 얘기도 좀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거 화면을 지금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은 매수한 주체가 일단 외국인이고, 그동안에 그간 매도를 했던 주체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관 애들이
오늘에서야 좀 다시 컴백홈을 했습니다. 제집 찾아간다라는 거죠. 예. 오늘 또 이제 연기금도 같이 들어왔고,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현대미포조선에 일단은 우리 그 강력한 매수 주체인 개인 투자자들이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뭐 일단은 뭐 계속해서 뭐 꾸준하게 견고하게 방어를 해주는 모습은 있지만 오히려 개인들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여기서 야, 밥 드세요 이러고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성 기준을 놓고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 개인도 이제 그 개인 나름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개인들은 이게 그 개인들이 굉장히 발이 큰 개인이라서 제가 생각에는 저 같은 슈퍼 울트라 그런 개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미포조선 결코 지금 자리 때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블 엑스라지의 개인 투자자라면, 현실적으로, 예, 저와 같은 좀, 저희 팀원들이 많이 산다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요. 현대미포조선이 탄력적으로 같은 기간 대비 더 갈 것인가, 대우조선행 해야 갈 것인가, 이제 선택의 몫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공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상향을 갈 수 있다. 이럴 경우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으로 한번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곳에는 두 분이 다 동의를 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거죠. 조선주가 이제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실적 우려감이 좀 나왔는데요. 그 속에서 여전히 보면요. 지금 예병권 멘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업사이클링 지속이다. 즉 뭐냐면 업 자체가 이 업황 자체가 꾸준하게 순환매 쪽으로 우상향을 갈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요. 탑픽으로는 중소형 쪽에 대한 선박에 대한 강점이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언급해 주셨고요. 양손모 멘토 역시요. 관점은 좀 비슷한 관점이긴 하지만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고점 부근에 대해서 여전히 꾸준하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인 대우조선해양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으니까요. 두 종목 모두 다 저가 분할 매수 관점은 유지가 된다라는 세웠으니까 여러분들 중공업이 혹시는 조선주가 포트에 없다라면 한 번쯤 두 종목 중에 선택을 해서 사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한번 보니까요,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이슈, 전략, 종목 발견, 신바다를 정리를 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포트가 앞에서 봤던 점검 시간, 성적표와 같이 돌아가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안에 종목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어떤 승천주가 들어왔는지 종목 발견 이후에 내일장 승천주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요. 샘플러스 우리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는 그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조선주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의 저가 매수세라고 했거든요. 그럼 조선업종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니까요. 내일장 승천주로 예병군 멘토는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저도 조금 드문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에 맞서는 양순모 멘토는요. 세움메디칼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 저도 혹시 사명이 변경된 건지 궁금할 정도로 조금 접하기 어려운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유니셈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너무 생소하신 종목이라서 네. 혹시나 좀 뭐 저런 종목을 들고 나왔지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에서 지금 성장성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목요일 날
들고 나왔죠. 그런 종목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병군 전문가가 편입을 하면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굉장히 또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유니셈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설비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낸드 플래시 가격, 즉 그 치킨 게임 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마진이 충분히 나오는 고마진 정책의 어떤 부분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즉 설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동사가 또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준비해온 PPT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 회사의 전경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일단 사진부터 조금 일단 밑밥을 쫙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제품, 지금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제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칠러 제품인데요. 칠러 제품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화면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구원분들이, 흰 모자 쓰고 흰 가운식의 어떤 옷을 입고, 굉장히 어떤 무균실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시는 걸, TV 화면상에서 좀 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게 이제 공정 같은 데도.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무진실인데 네. 먼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무진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조금 예민한 IT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어떤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을 식혀주는 시스템이죠. 그게 바로 이제 칠러 제품인데, 이 칠러 제품이 바로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칠러 제품의 어떤 그 지금 외형 성장성, 그 다음에 실적적인 측면들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이 회사가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지금 신규 라인을 증설할 것이라는데 지금 거의 공통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쪽에서 반도체 생산 신규 라인을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동사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하하. 참 접하기 어려웠던 종목 같은데. 그러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자. 예, 차트 보면서 좀 매매 포인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 지금 오늘 종가가요, 2,660원인데, 차트를 이렇게 좀 확대해 가 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2평선을 맞고 다시 밀린 장면이 아니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 부분인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밀린 게 아니고요. 여기 밀린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밑에 선을 지지받은 거죠. 이게 강한 22평선을 지지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걸 만약 갭으로 뛰어넘게 된다면 결국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주봉에서도 지금 지지대가 너무 명확하고 이걸 오히려 재반등해서 이 지지선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바로 추세선을 살려나가는 모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대는 2,610원 좀 잡아드릴게요. 한 60원 싼 구간인데요. 그렇게 좀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통과하면 다시 목표가를 수정하는 아니더라도 2,910원 일단 잡아드려보고요. 손절가 역시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2,480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우리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 상당히 양호하게 상당히 우상향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믿고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에 맞섭니다. 양수모 멘토도 분명하게 저희 시즌 1, 시즌 2를 거쳐서 주식승천 9시 타임 때까지 보면요. 라인도 보면 아직 이제 탈환할 때가 좀 되신 것 같은데
이에 맞서는 세운 메디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세움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저는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의료용에 대한 뭐 흡입기, 그리고 스텐트, 그리고 카테터를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고령화 사회가 이제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이제 주력 제품에 대한 매출이 계속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고부가 가치 신제품이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면서 매출 영업이익은 향후 이제 3년간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중국과 남미 그리고 이제 부분에다가 이제 그 수출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면서 올해 매출에 대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고가의 그 제품을 이제 이루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혹은 유럽 제품들이 비교를 하더라도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 9월 달에는 공장 증설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업 조직을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해외에 대한 영업력을 계속 강화를 시킨 종목이고요. 네. 또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서도 글로벌 매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기업, 그리고 원재료도 이제 계속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원가에 대한 절감이 계속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3년도 9월 달에 김해에 있는 주촌 신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생산 캐파가 기존 매출액이 1,500억이었는데 여기서 3,000억까지 2배 증가가 됐고요. 여기에 잉여 부지를 추가로 증설할 경우는 향후 매출액이 5,000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신규 아이템에 대한 개발과 신규 시장에 대한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요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매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추세 때는 벌써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추세대를 타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늘 올라탄 이 구간에서 조금 확대해서 보여줄 수 네,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 올라온 구간에서 여기서 갑자기 빨강색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죠. 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붙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핵심 모듈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서 수익성을 이제 개선을 시켰다라는 것, 즉 영업 마진마저도 크게 높여질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 현재가가 3,500원에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가를 3,450원에 잡도록 포트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이제 높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일단은 4,000원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부터 잡는다고 하면은 약 한 20% 정도 목표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으면서도 좀 여유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150원을 지켜준다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다. 그래서 세운 메디칼을 여기 현재 구간대에서 편입시키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딱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세운 메디칼, 이게 늘, 저는 왜 안 가는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늘 어떤 테마로 묶이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테마에 편성이 안 되면 가는데, 지금도 테마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테마에 좀 묶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그 회사의 이전, 그리고 공장 부지는 이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서야 풀렸다는 거, 9월달 이후로부터.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파이팅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테마성-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테마성을 벗어나는 자기의 제대로 된 사업궤도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운 메디칼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주생김도요. 그리고 제 왼쪽에 예병군 멘토, 그리고 제 오른쪽에 양손모 멘토야 월요일 방송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저희는 새로운 준비 구성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